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27화 2024년 3월 고3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응시자 수 늘 뭐 하는 거지만요,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응시자 수 보시면은 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표는 그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한 해 동안 총 시험이 이제 7번이 있었거든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는 3월, 4월, 7월, 10월. 요거는 이름이 학력평가입니다. 그리고 고3만 봅니다. 고3만. 그에 반해 여기 좀 진하게 칠해져 있는 6월, 9월, 11월은 평가원에서 만드는 거고, 요는 고3이랑 N수랑 같이 보죠. 그래서 6월, 9월은 모의 수능이고 11월은 진짜 수능입니다. 그래서 위에 표는 이미 다 결과가 나온 2023년에 이제 이 총 7번의 시험을 고3이랑 N수가 각각 몇 명씩 응시를 했느냐를 정리한 거고요. 요 밑에 표는 2024년 이제 앞으로 7번 시험이 있을 텐데 한 번은 봤고요. 앞으로 계속 요 표를 차곡차곡 채울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봐야 되는 게 그 가로와 세로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가로를 보면은 작년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작년 3월에는 뭐 당연히 N수는 다 0입니다. 0. 고3이 30만 8,800명이 봤어요. 그런데 요 진한색 말고, 왜냐면 진한색은 고3이랑 N수랑 같이 보니까 연한색만, 그러니까 흰색만 안 보세요. 흰색만. 똑같이 고3인데 3월에는 30만 8,800, 4월에는 28만 5,400, 7월에는 26만 9천, 10월에는 24만. 점점 줄어듭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고3 학생 수는 똑같잖아요. 한 해 동안. 근데 이 학력평가를 보는 학생 수는 점점 좀 줄어들잖아요. 이게 그 보기 싫은 애들은 안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학교 단위로 봤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전부 다 학력평가를 보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물론 절대 다수의 고등학교가 학력평가를 봅니다. 그런데 뭐 가끔씩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러니까 학교 단위로 빠지는 것보다 학생들이 학력평가를 보는 날에 시험을 보러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안 온다는 얘기예요. 결석한다는 얘기죠. 뭐 핑계는 여러 가지겠죠. 뭐 아프다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럼 왜 시험을 안 보냐?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크게 따지면 첫 번째는 난 어차피 수능 안 볼 건데. 뭐 예를 들면 요즘은 수능 안 보고도 대학 가는 학생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겠죠. 근데 이 나라에는 4년제 대학만 한 2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이제 전문대라고 하는 2, 3년제 대학은 또 뭐 100몇십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들 중 대부분이 그 수능을 안 보고도 얼마든지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안 볼 학생들은 이 모의고사를 왜 봅니까? 쓸데없이. 그러니까 학교 안 오는 거예요. 요런 부류가 있고. 나머지 부류는, 나의 그 실력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죠. 뭐 그런 학생들은 수능 가서도 아프다고 할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네, 그래서 꼭 보면은 이 모의고사 보는 날만 아픈 학생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뭐 저는 뭐 이해를 합니다. 뭐 제가 이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3만 놓고 봤을 때 학력평가를 보는 인원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제 2024년 올해도 뭐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초반에 보는 학생들은 다 허수란 얘기예요, 허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3월에 30만 8,800명이 봤는데 작년 10월에는 24만 봤잖아요. 그러면 6만 명이 없어졌잖아요. 이 없어진 6만 명은 진짜 수능도 안 봅니다.
대부분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제 11월에 수능 안 볼 학생들도 지금 3월 학력평가는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은 진짜 수능을 안 봐요. 그럼 계산에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세로로 한번 볼까요? 작년 3월에는 고3이 30만 8,800명이 학력평가를 봤는데 올해 2024년 3월에는 32만 1,400명이 봤습니다. 많이 봤죠? 한 13,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이제 고3이면은 몇 년생이죠? 06년생이잖아요. 06년생이 05년생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자 자체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3도 많은 거죠. 단 이제 이 32만 1,400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한 10월쯤 되면은 뭐 작년 10월에 24만이었으니까 뭐 올해 10월은 뭐 한 뭐 25만 뭐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싶기는 해요. 물론 뭐 두고 보면 다 알 일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국어. 자, 국어 같은 경우는 표를 2개를 볼 건데 표가 너무 커가지고 한 페이지에 다 담을 수는 없어서 2페이지로 나누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이제 작년입니다. 2023년에 총 시험이 7번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국어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은 그 선택 과목이 화작이랑 언매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작을 선택한 학생이 몇 명이고 언매를 선택한 학생이 몇 명이냐, 요걸 좀 봤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뭘 중점적으로 볼 거냐, 비율을 볼 겁니다. 퍼센트. 자, 예를 들면은 작년 3월에는 화작이 62.4, 언매가 37.6이었어요. 퍼센트만 보세요. 그런데 요 회색은 일단은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N수생이랑 섞여 있기 때문에. 흰색만 보시면은 화작의 비율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10월 가도 61.6%. 뭐 별 차이 없죠? 그러면 당연히 언매도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숫자는 엄청 줄었죠. 화작은 19만, 예를 들면 뭐 국어만 놓고 보면 3월에 화작 언매 합쳐서 30만 7천 명인데 10월에는 23만 7천 명이니까 7만 명이나 줄었어요. 근데 이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비율만 놓고 보면은 이 고3만 놓고 봤을 때는 그 3월에 결정된 이 화작이건 언매건 하나를 딱 결정하면 뭐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끝까지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올해는 한번 볼까요? 자, 올해 3월은 화작이 62.6%, 언매가 37.4%입니다. 작년 3월과 비교해서 또 별 차이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고3만 놓고 보면은 비슷하게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N수생이 들어오는 6월, 9월, 11월은 또 달라지는데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뭐 6월 때 6월 결과 채점 결과 분석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는 뭐 별 차이가 없다. 자, 다음은 수학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3개잖아요. 확통, 미적, 기하. 그래서 보면은 작년 3월에 확통이 53.9, 미적이 43.4, 기하가 2.7이었습니다. 그런데 확통이 쭉 줄어서 10월에는 45.8이 됐어요. 거의 뭐 8%가 감소했죠. 그리고 그 8%가 전부 다 미적으로 왔습니다. 미적은 43.4에서 51.6. 단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확통을 선택하던 학생들이 미적으로 옮겼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그럼 뭐냐? 자, 숫자 한번 보세요. 확통은 16만 5천에서 3월에 16만 5천이었는데 10월에 10만 8천. 그러니까 무려 5만 7천 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미적은 13만 3천에서 12만 2천이니까 11,000명 정도가 줄었죠. 그러니까 확통도 줄고 미적도 줄었는데 확통은 아주 많이 감소했고 미적은 조금 감소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율로 따지면은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 비율만 보면은 이제 확통하는 학생들이 미적으로 이렇게 갈아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는 워낙 이제 선택한 학생이 적기 때문에 뭐 2.7에서 2.6으로 갔으니까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N수행이 들어오면 또 좀 달라지긴 한데, 뭐, 그 이야기는 역시 6월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올해 3월은 어땠느냐? 확통 53.9, 미적 43.8, 기하 2.3. 그럼 작년 3월이랑 비교하면은 확통은 똑같습니다. 단, 이제 기하가 조금 더 줄었고, 그게 이제 미적으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건 뭐 예언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것도 한 10월쯤 되면, 올해 10월쯤 되면은, 이제 확통은 많이 줄고, 미적은 조금 줄어서 뒤집어질 겁니다. 확통이 뭐 한 40 몇 퍼센트 될 거고, 이제 미적은 50%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두고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그 학력 평가를 안 보게 되는 게 훨씬 더 많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과학 1.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1이랑 2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작년 보면요. 역시 이것도 이제 흰색만 보겠습니다. 자, 3월에는 물리원 31.7, 화학원 31.8, 생명원 70.6, 지구원 65.9. 요랬는데요. 자, 10월에는 물리원 28.6. 줄었죠? 화학원 26.5. 줄었죠? 생명 67.7. 줄었죠? 지구 65.9. 그대로입니다. 아니, 뭔가 줄었으면 늘어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늘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줄었어요. 이유가 뭐냐? 2 때문입니다. 3월 좀 이따가 이제 2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총 이제 시험이 7번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3월은 2를 안 봅니다. 1만 봅니다. 1만. 그러니까 이제 3월에 1을 봤던 학생들 중 일부가 한 2만 명 가까이, 15,000명, 2만 명, 그 정도가 4월에는 이제 2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는 3월이랑 저희가 앞에서 국어랑 수학은 3월이랑 10월을 비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학은 3월이랑 10월을 비교하는 게 별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감소하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은 3월 얘기를 하는 거니까 3월에는 45,000명이 봤습니다. 물리의 경우 45,700명. 근데 10월에는 얼마 보죠? 35,000명만 봐요. 그러니까 10,000명이 줄어요. 10,000명이. 화학도 마찬가지고 화학은 더 많이 줍니다. 13,000명. 생명도 뭐 거의 한 18,000명 줄고 지구도 뭐 14,000명 줄어요. 다 줄어든다고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줄어드는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이 줄어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로 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뭐도 있냐? 사회로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사탐런이라고 하죠. 사탐런.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2023년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에는 사탐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사회로 가는 순간 작년에는 공대를 못 썼어요. 근데 올해는 다릅니다. 올해는 이제 2025학년도죠, 그죠? 사회로 가도 공대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사탐런에 대해서는 따로 하루 날 잡아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은 목적이 사탐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물화생 지원이 3월과 10월을 비교하면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훨씬 더 많이 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보면은 일단 물리원 33.7, 화학원 28, 생명 70.3, 지구 68. 작년 3월이랑 비교하면은 그 물리원이 조금 늘었어요. 대신에 이제 화학원이 좀 줄었죠. 그다음 생지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 이것도 이제 쭉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비율 자체도 전체적으로 줄 것이고, 왜냐하면 2로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 사탐런 때문에 인원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과학2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작년 자료인데요. 3월에는 다 제로입니다. 당연하죠. 문제지가 없는데 어떻게 시험을 봅니까? 이제 4월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이제 과학2는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3월도 당연히 다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입니다. 사회는, 작년에는, 사실 사회는 3월부터 10월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생륜 같은 경우는 64.3에서 65.5, 뭐 윤사는 17에서 16.5, 한지는 16.1에서 15.5, 세지는 11.9에서 12.7, 뭐 동사는 7.9에서 8.1, 세사는 7.5에서 7.1, 경제는 3.8에서 2.8, 정법은 13.7에서 12.2, 사무는 57.8에서 59.6이니까 뭐 물론 이제 약간씩 변화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포인트는 인원을 보면은, 그러니까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사회 안에서 과목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과학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안에서 왔다 갔다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화학하다가 지학으로 가거나 이게 제일 많거든요. 물론 올해는 사탐으로 가겠죠. 근데 작년까지만 놓고 보면은 과학은 물화생지 안에서 왔다 갔다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사회 같은 경우는 사회가 총 9과목인데 요 안에서 왔다 갔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인원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비율이랑 숫자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숫자를 놓고 보면은 작년 3월에 사회본 학생이 32만 명이에요. 근데 작년 10월에는 사회본 학생이 22만 명입니다. 10만 명이 없어요. 10만 명이. 뭐 다 어디 갔겠어요? 다 이제 학력평가를 안 보니까 시험을 안 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수능 안 보고 이제 대학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올해는 볼까요? 자, 올해는 일단 3월 정보만 나와 있는데, 올해는 이제 또 요 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탐론이 있을 거예요, 사탐론. 그러면 과학을 하다가, 뭐 물화생지 중, 과학을 하다가 사회로 넘어오는 학생들은 이 9과목을 골고루 선택할까? 아닐 것 같잖아요, 그죠? 뭔가 어딘가에 모일 것 같잖아요, 그죠? 주로 사문을 일단 많이 하더라고요, 사문을. 왜냐면 이제 사회문화가 뭐 도표 분석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과 학생들한테 조금 거부감이, 그러니까 단순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덜한 것 같고, 뭐 주로 지리 쪽이나 역사, 그러니까 한지, 세지, 동사, 세사 이쪽은 많이들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정법도 딱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과학하던 학생들 이 사회로 넘어가면 그걸 이과라고 부르긴 좀 뭐하지만, 그러니까 이과라고 하지 말고 과학하던 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과학하던 학생들은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정법이 뭐 경제가 좀 딱딱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경제정법 사문 쪽으로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 그 말은 이 비율 자체가 요게 그대로 작년처럼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이냐. 그거는 조금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제 과목별로 그 선택자 수는 쭉 봤고요. 자, 이번엔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그 채점 결과를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뭘 할 거냐? 작년 3월과 비교해서 전년 동기 대비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는데, 작년 3월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 몇천 명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율로 따지면 4.1% 증가했습니다. 작년 3월이랑 비교해서 전체 인원은 4.1%. 그런데 국수형에 어차피 모든 학생들이 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안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되게 어이없는 게 전체 인원이 32만 1000명이잖아요. 근데 국어 본 학생은 31만 9천 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 2,000명 정도는 국어를 안 봤어요. 왜? 모르죠, 저도. 뭐 국어 끝나고 왔나? 점심시간에 왔나, 학교에? 모르겠어요. 2,000명은 국어를 안 봤고요. 또 한 3,000명은 수학을 안 봤어요. 근데 영어는 한 300명 정도만 안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예상할 수 있는 게, 점심시간에 온 애들이 좀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뭐 국어, 수학, 영어는 모든 학생이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전년 대비 비슷비슷하게 다 4.1% 증가했습니다. 자, 이제 과학입니다. 자, 보세요. 전체가 4.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어차피 과학2는 제로니까 과학은 0.9%가 감소했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해서.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는 8.9%가 증가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사탐런을 했구만. 일단 보이죠. 근데 이 사탐런이라는 것은 3월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4월에도 할 수 있고 6월에도 할 수 있고 7월에도 할 수 있고 9월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단 10월에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9월 모의 수능을 딱 보고 나서 이제 수능 원서를 넣습니다. 수능 원서를 넣을 때 내가 어떤 과목 할지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월까지는 계속 사탐론이 있을 겁니다. 계속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 과학이,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4.1%가 증가했는데 과학이 0.9%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그러면 만약에 사탐론이 하나도 없었다면 전체가 4.1% 증가했으니까 과학도 4.1%딱 증가하면 되죠. 국수형처럼. 사회도 4.1% 증가하면 사탐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딜 봐도 보이시죠, 그죠? 이 현상은 뭐 계속 지속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물리원은 대단해요. 전체가 4.1% 증가했고, 과학을 다 합치면 0.9% 감소했는데, 물리는, 꿋꿋하게 감소한 것도 아니고, 무려 5.3%나 증가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신에 이제 화학이 무려 12.7% 감소했고요. 생명은 1.4% 감소, 지구는 2.3%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사회 다 합쳐서 8.9%가 증가했으니 뭐 대부분 다 증가했겠죠. 그런데 동사 세사는 이렇게 상황이 좋은데도 감소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탐런한 학생들이 동사 세사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8.9 증가를 디폴트라고 봤을 때 8.9보다 더 많이 증가한 거. 예를 들면 사문은 12.6, 그 다음 윤사. 그 다음에 세지. 세지는 왜 이렇게 증가했지? 세지, 근데 과학에서 사탐으로 넘으면서 세지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한지가 되게 조금 증가했으니까 한지 안 하고 세지를 했나? 뭐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분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사탐론이 지속이 될 것 같으니까 뭐 매월 그 채점 결과 나올 때마다 요건 다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자, 이제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채점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국어부터. 자, 국어는 이번에 표준 점수 기준으로 최고점이 150점이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는 언매 만점이죠. 언매 만점. 예, 화작 만점은 150점이 안 나옵니다. 이번에 화작 만점은 한 뭐 146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화작을 선택한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다 맞았는데 왜 뭐 점수가 이 모양이냐. 자, 억울하면 뭐다? 언매를 해서 만점을 받아라. 그러니까 내가 화작은 만점 받았는데 언매해도 만점 받을 자신 있다. 그럼 당연히 언매를 해야죠. 왜 안 해? 그러니까 거꾸로 따지면은 내가 화작은 만점을 받았지만 언매는 만점을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꼭 만점이 아니라 모든 점수에 일반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수를 똑같이 맞출 자신이 있으면, 자, 예를 들면 내가 화작해서 90점인데 언매해도 90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무조건 언매해야 된다니까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동일한 원점수,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동일한 원점수를 받을 자신이 있으면 무조건 언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언매를 안 한다? 이 말은 동일한 원점수를 받을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화작하면 95점 받을 수 있는데 언매하면 95점 못 받는다 이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되게 국어가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0점이면 상당히 뭐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우리 고3들이 국어를 못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결국 똑같은 겁니다. 현재 고3 수준으로 봤을 때 이번 국어 시험이 어려웠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만점자가 63명밖에 없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실제 수능 예상 등급입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3월에는 고3들이 되게 많이 봤지만 4월, 뭐 7월, 10월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그 학생들 결국은 한 10만 명 정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은 원래 수능 안 보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수능이 몇 점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뭐 모의고사 몇 점이게 뭔 상관이야. 수미잡이란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수능을 안 볼 학생들은 이번 3월 학력평가는 봤지만 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어차피 진짜 수능 안 보기 때문에. 자,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시험은 고3만 봤잖아요. 근데 진짜 수능은 N수생도 같이 보잖아요. 근데 N수생이 같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등급 컷이 올라갑니다. 왜? N수생들이 더 잘하니까.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실제 수능 예상 등급 요거 하나만 제가 만든 겁니다. 나머지 자료, 뭐 예를 들면 표준 점수, 인원, 비율, 누적 인원, 누적 비율, 백분위 등급 이건 전부 다 그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가면 누구나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실제 수능 예상 등급 이거 하나만 제가 만든 거고요. 이건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이번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면 그러니까 빠질 고3들 다 빠지고 들어올 N수들 다 들어오고 이러면은 1컷이 몇 점이겠느냐. 이해가셨죠? 자, 볼까요? 자, 이번 시험에서 성적표상으로는 1컷이 13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 133점이면 1등급, 표준 점수 125점이면 2등급이었어요. 이해가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면 1컷이 3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36이 1컷이에요. 그 다음 2컷은 4점 올라가서 129가 됩니다. 즉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 국어를 표준 점수 기준으로 135나 134나 133을 받았다면 여러분 성적표에는 1등급이라고 찍혀 있겠지만 실제로는 2등급입니다. 더 열심히 하셔라 뭐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논리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국어 시험에서 표준 점수가 128, 127, 126, 125였다면 여러분 성적표에는 2등급이라고 찍혀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2등급이 아닙니다. 뭐 3등급이겠죠. 그래서 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실제 수능 예상 등급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자, 이제 수학 볼까요? 자, 수학도 보니까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4점.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미적 만점입니다. 미적 만점. 확통 만점은 저 아래쪽이에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확통 100점인데 나 미적도 100점 받을 수 있어. 그럼 당연히 미적해야 됩니다. 근데 확통 100점이 미적 100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 뭘 선택하면 유리하고 뭘 선택하면 불리하고 이거는 그냥 다 헛소리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수능 예상 등급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성적표상에서는 1컷이 137, 2컷이 127입니다만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면 1컷은 4칸 올라간 141이고요. 2컷은 6칸 올라간 133입니다. 특히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 칸수가 많이 올라가냐? N수생들이 수학을 잘하죠. N수생들이 수학을 잘하죠. 고3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수학을 못하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 수학이 표준 점수가 140, 139, 138, 137이었다면 여러분 성적표에서는 1등급이라고 찍혀 있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2등급이다. 더 열심히 하셔라.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절대평가니까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1등급이 한 8% 정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적절한 난이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등급이 7 내지 8% 정도 나오면 적절한 난이도라고 해요. 단 이것도 좀 애매한 게 고3만 봤는데 8%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진짜 수능이었으면 8%보다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번 영어는 조금 쉬웠다. 많이 쉬웠던 건 아니고 조금 쉬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계산이 조금 쉽지는 않지만 이번 시험에서 내가 1등급이긴 한데 진짜 간당간당하게 뭐 90점이다. 91점으로 1등급이었다. 이러면 이제 좀 위험하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진짜 수능에서 진짜 수능이 더 쉽게 나오면 또 그만인 거니까. 그래서 뭐 절대평가는 좀 언급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과학 한번 볼까요? 먼저 물리원. 물리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탐구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필수와 선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을, 그러니까 엄매를 했건 화작을 했건 전부 다 하나의 모집단으로 표준 점수를 같이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확통을 했건 미적을 했건 기하를 했건 모든 학생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섞어 놓고 이제 표준 점수를 계산합니다. 근데 과학은 안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학생이 다 물화생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탐구는 과학이건 사회건 간에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만 따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확하게 매칭이 되느냐? 원점수랑 표준점수가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점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물리원의 경우는 원점수가 50이면 표준점수는 77이다. 이런 식으로 딱 1대1로. 근데 국어랑 수학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은 따로 원점수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탐구는 이제 원점수 다 적어놨어요. 자, 볼까요? 자, 먼저 성적표 상으로는 1컷이 원점수 기준으로 43, 2컷이 36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제 수능이다. 그러면 1컷은 47입니다. 2컷은 43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원은 특히 더 심한 게, 3월 과학원이 특히 심한 게, 이 시험을 본 학생들 중 일부는 4월에 어디로 간다고요? 투로 간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냐? 사탐론이 있을 거예요. 올해는 특히 사탐론이 많을 겁니다. 뭐 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건 그보다 많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쭉쭉쭉쭉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3월 시험 잘 봤다고 대학 수능도 잘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가끔씩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3월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3월 성적이 수능에 똑같이 나오면요. 그 학생은 진짜 열심히 한 학생입니다. 진짜 열심히 한. 그러니까 3월 성적을 유지만 해도 진짜 대단한 학생이에요. 근데 3월 성적보다 수능이 더 잘 나왔다? 와.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학생은 3월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안 나옵니다. 자, 뭐 어쨌든 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은 과학은 되게 탐구는 다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여기 보면은 이번 3월 기준으로 1컷이 43인데 진짜 수능 가면 그게 2컷이에요. 2컷.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원은 더 심하죠. 자, 이번 시험 기준으로 1컷은 43점, 2컷은 36점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수능이었다? 그럼 1컷이 50입니다. 2컷이 45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원에서 다른 과목으로 런 하는 게 제일 많다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화원에서 지원으로 런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탐론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화원이 런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모든 과목 통틀어서 그 화원 선택자들이 제일 공부 잘합니다. 이거 다 통계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탈출은 능지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 딱 이제 화원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화원 선택자들은 화이팅입니다. 그 다음에 생원. 자, 생원도 성적표상으로는 1컷이 45, 2컷이 39였지만은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면 1컷은 48, 2컷은 45입니다. 사실 생원 진짜 쉬웠는데. 다음 지원. 성적표상 1컷 47, 2컷 41. 그 다음에 실제 진짜 수능이면 1컷 50, 2컷 46. 다 맞아. 일단 이번 시험을 다 맞았어야 수능 가서 이제 1등급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뭐 2는 없으니까 사회로 가겠습니다. 생윤. 이번에 사회가 되게 어려웠나 봐요. 사회 시험이. 자, 성적표 기준으로 1컷은 39, 2컷은 34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수능이면 1컷은 44입니다. 1컷 44. 5점이 올라가죠. 그래도 그러니까 진짜 수능이라도 1컷이 44니까 얼마나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렵게 내면 그만이니까. 그 다음에 윤사. 뭐 윤사도 그랬어요. 성적표상으로 1컷 41, 아니지 1컷 39 죄송합니다. 1컷 39, 2컷 33. 1컷이 39점인 경우는 그러니까 40점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진짜 드문 케이스인데 어쨌든 윤사 엄청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성적표상으로는 1컷 39, 2컷 33이지만 진짜 수능 가면 1컷 44, 2컷 41입니다. 한국지리. 한국지리는 성적표상으로 1컷이 43, 2컷이 35인데요. 만약에 이게 진짜 수능이었으면 1컷 48, 2컷 4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지리. 성적표상으로는 1컷 44, 2컷 39. 근데 진짜 수능이었으면 1컷 48, 2컷 44. 동아시아사. 성적표상으로는 1컷 47, 2컷 40. 실제 수능이었으면 1컷 50, 2컷 47. 세계사. 세계사는 뭐 엄청 쉬웠어요. 얼마나 쉬웠냐? 성적표상에 1컷이 48이고 2컷이 41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수능 가면 50.2컷입니다. 50.2컷. 1컷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쉬웠던 거죠. 너무.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경제. 경제는 성적표상에 1컷이 45, 1컷이 45, 2컷이 34인데 경제로 런 많이 할 겁니다. 뭐 이런 건 뭐 이런저런. 그 다음에 경제에서 그러니까 경제로 과학에서 경제로 들어온 학생들도 많은데 또 뭐가 있냐? 경제는 경제하다가 다른 사회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거는 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통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처음에 경제하다가 다른 과목으로 넘어간 학생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학생들이 경제를 잘해서 넘어갔겠어요? 못해서 넘어갔겠어요? 경제에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다른 과목으로 넘어간 거지. 그리고 실제로 사탐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과학 빼고 사탐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경제하는 학생들이 제일 공부를 잘합니다. 사탐만 놓고 보면. 자, 그래서 성적표상으로는 1컷 45, 2컷 34인데 이게 진짜 수능이면 1컷 50입니다. 1컷 50. 2컷은 48. 정법. 자, 정법도 정법은 쉬웠네. 정법은 성적표상으로 1컷 47, 2컷 40이었는데 실제 수능 가면 1컷 50, 2컷 47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성적표상으로는 1컷 44, 2컷 37. 근데 진짜 수능이었으면 1컷 48, 2컷 4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월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3월 시험을 본 고3이 전부 다 수능 보는 거 아니다. 이 중에서 한 10만 명 가까이는 진짜 수능을 안 본다. 그러면은 애초에 빼고 생각해야 된다. 왜? 그 10만 명들은 3월을 잘 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적표는 애초에 그 수능을 안 볼 10만 명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 학생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밑에 깔려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밑에 있는 학생들 10만 명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은 그대로인데 내가 이번에 2등급 받았어. 근데 그거는 내 밑에 10만 명이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2등급 받은 거라고요. 근데 그 10만 명이 없어져. 그럼 내가 2등급이에요? 당연히 3등급이죠. 전체 모집단의 이 수가 작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기서는 이제 실제 수능 예상 등급이 가장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열심히 하셔라.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오늘은 27번째 이야기였고요. 2024년 3월 고3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이었습니다. 뭐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올해는 특히 그 사탐런이 아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이 사탐런에 대해서 뭐 말씀을 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단 오늘은 아니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동현이었습니다.